12년 전 경복궁의 장엄한 정문 앞에서 한 중국의 소년이 신비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들은 하나하나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류민천, 유민천. 나이가 채 몇 살 되지도 않았을 때 그는 러시아 전쟁을 3년 전에 예언했고 심지어 대지진의 정확한 날짜까지 맞췄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예언은 무려 87%의 충격적인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2025년 반년 안에 한반도에서 3명의 지도자가 등장해 아시아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민천에 따르면 중국은 무너지고 일본은 위기에 빠지며 오직 한국만이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신비로운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 산의 사람, 바다의 영혼, 불의 여인. 그들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을 어둠 속 세계 속에서 동방의 등불로 세울 자들입니다. 여러분, 징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불안한 경제, 무너져가는 정치,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시작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그 3명의 숨겨진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단 한 번도 배우지 않은 4살짜리 아이가 고대 티베트 경전을 유창하게 읊는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잊혀진 작은 마을의 평범한 아이 민천이 어떻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예언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진실입니다. 2011년 봄, 운남성 리장의 작은 마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천이 태어나던 바로 그 순간 하늘에는 3개의 무지개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름 별표 민천, 명천, 별표는 별표 밝은 빗줄기 별표를 뜻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순간부터 그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이가 기어다니던 시절 티베트 승려들의 연불 소리가 들리면 울음을 멈추고 몇 시간이고 가만히 귀 기울였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그저 예민한 아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18개월이 되었을 때 그는 막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티베트어 문장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는 단순히 이상한 소리를 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티베트 출신 이웃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충격 속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 완벽한 발음으로 성스러운 만트라 옴마니반메훔, 오엠마니 페드미 험을 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천이 4살이 되던 해, 마침내 그의 운명, 그리고 아시아의 운명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민천은 부모에게 누구도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 상상하지 못한 말을 전했다. 나는 300년 전 가난 사원의 승려였습니다. 이번 생에 다시 돌아온 것은 그때 끝내지 못한 수행을 마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충격은 말뿐만이 아니었다. 민천은 단호하고 선명한 필치로 티베트 어느 사원의 비밀 지하 공간을 그려냈다. 전문가들이 그 그림을 확인했을 때 모두 숨을 삼켰다. 그것은 실제 구조와 완벽히 일치했고 오직 극소수의 고위 승려들만 알고 있는 장소였다. 그 무렵 아버지는 10여 년 동안 폐의 중병을 앓으며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러자 4살의 어린 민천은 다가가 그의 곁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지, 이렇게 호흡하세요. 천천히, 배에서부터. 그것은 티베트 승려들의 비밀 호흡법이었다. 3달 뒤, 의사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아버지의 병은 완전히 사라졌던 것이다. 병원은 선언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 소식은 마을을 넘어 산맥을 지나 마침내 북경까지 전해졌다. 2018년 겨울
두 번째 계시가 찾아왔다. 7살의 민철은 갑작스러운 고열에 휩싸였다. 체온은 40도에 가까웠고 의사들은 그의 생명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은 민철은 눈을 뜨며 속삭였다. 나는 시간의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것을 열병의 망상이라 여겼다. 그러나 다음 날 예언은 실현되었다. 민철은 이렇게 말했다. 내일 오후 3시 17분에 비가 내릴 것입니다. 정확히 42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3시 17분 첫 빗방울이 떨어졌다. 오후 3시 59분 하늘은 다시 닫혔다.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날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민철은 전쟁과 제국의 역사를 마치 직접 살아본 듯 이야기했고 다가올 미래를 시간까지 정확히 예언했다. 그의 이름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7살이 되기 전부터 이미 정부 요원들이 찾아왔고 곧 그는 전 세계에서 모인 특별한 영적 아이들을 모으는 비밀 인디고 프로젝트에 포함되었다. 그곳에는 과거 화성에서 살았다고 기억하는 러시아 소년 보리스도 있었지만 민철은 달랐다. 관리들은 억지로 대답을 요구했으나 그는 단호했다. 나는 내가 본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한 것은 꾸며낼 수 없습니다. 한 관리가 도발적으로 물었다. 중국의 미래는 어떤가? 순간 세상은 그의 대답 앞에 침묵했다. 시간은 펼쳐진 책과 같습니다. 많은 페이지가 동시에 열려 있지요. 그런데 중국의 페이지는 암흑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비밀리에 감시되었지만 그의 빛을 막을 수는 없었다. 11살의 민철은 천재로 불리며 베이징 대학교 물리학부 특별생으로 입학했다. 그곳에서 그는 누구도 대답하지 못할 시간과 공간의 수수께끼를 교수들에게 던졌다. 그러나 12살이 되던 해 그는 돌연 모든 학문을 버렸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다. 진실은 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산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는 티베트로 떠나 깊은 명상에 잠겼다. 6개월 뒤 돌아왔을 때 그의 눈빛은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한히 얽힌 그물입니다. 모든 순간은 서로 닿아 있습니다. 그는 곧 다음 여정을 선언했다. 이제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나를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8월 15일 한국의 광복절. 민철은 단순한 문화교류 참가자의 신분으로 서울에 발을 디뎠다. 그러나 공항에서부터 그의 말은 달랐다. 이곳의 공기는 다릅니다. 오래된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빌딩 숲을 신기해할 때 그의 눈은 북쪽을 향해 있었다. 민철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왜 이곳으로 불렸는지를. 여러 관광지가 제한되었지만 그는 단호했다. 나는 오직 한 곳만 원합니다. 경복궁. 오래전부터 나를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를 안내하던 한국 교수는 그의 눈빛을 보고 몸서리쳤다. 그것은 결코 어린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세기를 건너온 자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8월 17일 정오. 뜨거운 태양 아래 근정전 앞. 수많은 관광객과 사람들 속에서 유민철은 걸음을 멈췄다. 잠시 침묵한 뒤 그는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 여기 잠시 앉아도 될까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소녀는 이미 맨발로 뜨거운 궁궐 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연꽃 자세로 다리를 꼬고 눈을 감았으며 두 손은 무릎 위에 얹었다. 더 이상 한 아이가 아닌 영원한 수행승의 모습이었다. 처음 10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호기심 가득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경비원들이 다가왔지만 김 교수의 설명을 듣고 물러났다. 20분이 지나자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무더운 여름에도 소년 주위의 공기는 새벽의 바람처럼 시원해졌다. 30분이 되자 지나가던 한 스님이 걸음을 멈추고 경악했다. 소년 주위에 금빛 기운이 보입니다.
마치 부처님이 내려앉으신 듯합니다. 40분째 하늘은 그 메시지를 보내듯 새들을 불러 모았다. 비둘기, 참새, 까치들이 원을 그리며 소년 주위에 앉았다. 관광객들의 웅성거림은 멈췄고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생중계를 시작했다. 신분이 되자 근정전 위에 한 점 구름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치 하늘이 이 순간을 지켜보는 듯했다. 1시간이 되었을 때 유민천이 눈을 떴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린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수세기의 기억과 깊이를 품은 오래된 영혼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한국어가 흘러나왔다. 왕의 뜻이 돌아오리라. 신성한 산들이 하나로 모이리라. 한라, 백두, 금강, 지리, 태백. 갈라진 땅이 통합될 것이며 잠든 용이 깨어나리라. 산의 사람, 바다의 영혼, 불의 여인, 새 힘이 하늘에서 내려 새벽을 열리라. 나중에 김 교수는 일기에 적었다. 단순한 한국어가 아니었다. 고대의 운율이었다. 신라 시대 향가가 울리는 듯했다. 어떻게 중국 소년이 고대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 하지만 민천은 말을 이어갔다. 동해에서 해가 뜨면 서쪽 대륙은 어둠에 잠기리라. 북쪽의 얼음이 녹으면 남쪽의 불꽃이 타오르리라. 이 땅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 모든 나라가 빛을 찾으러 오리라. 말을 마친 그는 쓰러졌다. 김 교수가 그를 일으켰을 때 그는 평범한 12살 소년으로 돌아와 있었다. 교수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왜 모두 저를 이렇게 바라보나요?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예언은 이미 수백 명의 목격자와 영상으로 기록되었다. 그날 밤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유민천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김 교수는 일기에 썼다. 오늘 나는 기적을 보았다. 아니, 어쩌면 경고를 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경고는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9년 겨울 8살의 민천은 중국의 한 온라인 포럼에 짧은 글을 남겼다. 곰과 독수리가 싸우리라. 황금 들판이 피로 물들리라. 3년 후 세계는 충격에 빠지리라. 사람들은 그의 말을 장난으로 여겼다. 하지만 2022년 2월 24일 곰 러시아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황금 들판은 실제로 피로 물들었고 죽음의 독수리들은 서방을 상징하며 전쟁을 대리전으로 만들었다. 놀라운 것은 시간이었다. 민천은 정확히 3년 후 6월이라고 기록했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8살 소년이 맞춘 것이다. 이때 서방 정보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2021년 베이징 청소년 과학 포럼에서 10살의 민천은 갑자기 무대에 올라 외쳤다. 기억하라. 2023년 2월 6일 두 나라가 갈라지리라. 대지가 분노하여 5만 명을 삼키리라. 보안 요원들이 그를 끌어내렸지만 영상은 이미 인터넷에 퍼져 있었다. 그리고 2023년 2월 6일 대지는 갈라졌다. 터키와 시리아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고 5만 6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단지 날짜가 아니었다. 단지 장소가 아니었다. 규모조차 정확히 맞았다. 터키 정부는 공식 초청을 시도했지만 중국 정부가 출국을 막았다. 소년 예언자는 이미 너무 유명해졌고 중국 당국은 그를 통제하려 했다. 유민천이 2023년 7월 일본에 대해 남긴 예언은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 경고였습니다. 일본의 땅에서 바다가 불처럼 끓을 것이다. 핵의 독이 다시 퍼질 것이다. 인간의 오만이 자연의 분노를 깨울 것이다. 한 달 뒤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민천은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말 바다가 끓을 것이다. 핵의 독는 정확히 앞으로 닥칠 재앙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어부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주변 국가들은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유민천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인간의 오만이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그 여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장강, 양쯔강, 대홍수도 그의 예언대로 일어났습니다. 2024년 초 그는 경고했습니다. 물의 분노가 다가온다. 12월 장강이 범람할 것이다. 이 재앙은 인간의 탐욕이 부른 것이다. 중국 정부는 그의 예언을 지우고 소년을 감시했지만 12월 15일부터 시작된 홍수는 1998년 이후 최악이었으며 300만 명 이상의 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유민천의 예언의 힘은 단순히 자연을 예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동과 재앙 사이의 연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침략, 일본의 환경 파괴, 중국의 무분별한 개발, 이 모든 재앙은 인간의 탐욕이 낳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유민천은 재앙을 본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보았습니다. 파멸이 아니라 부활을, 절망이 아니라 빛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선택받은 땅이다. 고통으로 정화되었고 이제 빛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왜 한국인가? 그 답은 그가 본 미래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가 그것입니다. 예언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모두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그리고 내년에 한국과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유민천은 답했습니다. 예언은 경고다. 바꿀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하늘이 선택한 땅이다. 그는 3명의 지도자가 곧 나타나 한반도의 운명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국의 몰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의 부활은 중국의 쇠퇴와 함께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중국에는 전례 없는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장강은 3차례 범람할 것입니다. 5월, 7월, 9월. 물의 힘은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5월의 홍수는 막대한 피해를 남겼고 7월의 두 번째 홍수는 모든 예상을 초월했습니다. 9월의 세 번째 홍수가 다가오며 지역 전체를 위협할 것입니다. 또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것입니다. 나 중국 동북부 규모 7.8 이상, 나 중국 남부 규모 7.0 이상. 대지의 흔들림은 자연의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오만과 무분별한 개발, 환경 파괴, 생명 경시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유민천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수백만 명의 중국인이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하며 많은 이들이 한국으로 향할 것입니다. 동쪽의 작은 나라들이 피난처가 되어 새 시대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중국 부유층은 이미 한국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와 부산에는 중국인 거주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일까요? 유민천은 5산을 언급했습니다. 한라산,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태백산. 이 5산은 한반도의 영적 에너지를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산들이 연결될 때 한반도는 순수한 에너지의 장이 됩니다. 불순한 기운은 들어올 수 없고 오직 빛만이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3명의 하늘이 선택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1. 산의 사람, 깊은 산에서 내려올 자,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성품은 소나무처럼 청정하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존경을 받는다. 2. 바다의 영혼, 바다에서 올 자, 지혜는 대양처럼 넓고 깊다. 외교와 소통의 달인으로 갈라진 것을 하나로 묶는다. 3. 불의 여인, 타오르는 불처럼 정의로운 지도자, 부패를 모두 태워버리며 새 시대의 어머니가 되어 나라를 부활시킨다. 각각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운명은 그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산의 사람은 내적 개혁을, 바다의 영혼은 외적 화합을, 불의 여인은 영적 각성을 가져와 한반도에 새로운 빛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결합은 단순히 한반도만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동아시아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며 전례 없는 질서를 엮어낼 것입니다. 변화는 자연의 순환처럼 계절의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봄에는 오래된 것이 무너집니다. 권력의 탑이 마치 늙은 참나무처럼 흔들리고 정의를 갈망하는 외침이 온 땅에 울려 퍼집니다. 여름에는 갈등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나라가 분열된 듯 보이지만 이는 미래의 통합을 위한 거대한 과정일 뿐입니다. 가을에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각자 제 길을 걷는 듯하지만 운명이 그들을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겨울의 혹독함이 모든 것을 정화하고 새로운 질서가 뿌리를 내립니다. 한반도의 새 시대는 겨울이 끝날 무렵 만개하며 밝고 평화롭게 빛날 것입니다. 더욱 강력한 예언이 있습니다. 부패한 길을 따르는 자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의 제국은 밤의 조수처럼 모래성처럼 붕괴될 것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몰락에 대한 예언이며 유민천이 중국 정부의 감시를 받은 진정한 이유입니다. 동방에서 시작된 변화는 전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한반도의 바람은 중국과 일본, 더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로 번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문명 자체의 변혁입니다. 물질에서 정신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한반도는 고난으로 정화되어 이제 빛을 받을 준비가 된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해 더욱 경이로운 사건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2026년 한반도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큰 시련을 겪은 후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문화와 영적 중심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유민천은 한반도를 동방의 빛이라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세계가 그 빛을 따라올 것이며 새로운 문명은 물질이 아닌 영혼의 풍요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남북한의 통일은 단순한 영토적 통합이 아니라 분열된 영혼의 융합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상처가 치유되면 그 에너지는 폭발적으로 분출될 것입니다. 통합의 힘으로 변화된 한반도는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 남북 관계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예언대로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과 7월 양쯔강의 홍수로 3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북동부에서는 지진 전조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다른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존 정치 질서에 대한 전례 없는 불만, 새로운 지도력에 대한 열망, 사회 전반의 변화 요구가 끌어오릅니다. 3명의 지도자가 나타날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한반도는 3가지 역사적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1. 하늘의 승리. 한국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새로운 발견을 이룹니다. 태극기가 우주 저편에서도 펄럭이며 누리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 땅의 승리. 새로운 청정 에너지가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화석연료 시대는 끝나고 한반도는 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합니다. 수소와 해양 에너지가 주목받으며 유민천의 예언이 실현됩니다. 3. 인간의 승리. 한국의 문화와 정신이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스포츠, 예술, 영적 가치에서 선도하며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성취가 세계를 감동시킵니다. K-팝과 영화가 이미 세계를 정복했지만 2026년에는 정신적 지도력까지 인정받습니다. 이 새 승리는 우연이 아니라 올해의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 결과입니다. 진정으로 하나 된 민족만이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크기로가 아니라 정신의 힘으로, 권력이 아니라 지혜의 깊이로 세계를 이끌 것입니다. 유민천은 말합니다. 2026년은 역사적 전환점이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한반도는 완전히 새로운 빛의 나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증인이자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부유층이 한반도에 투자하고 세계가 협력을 모색하며 일본도 변화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세계는 한반도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의 작은 반도가 문명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소년이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유민천 예언의 특별함은 과학과 영성의 결합에 있습니다. 그는 베이징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며 시간과 공간의 본질을 탐구했고, 티베트에서 깊은 명상을 통해 영적 직관을 개발했습니다. 역사는 직선이 아니라 나선입니다.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 반복되며 미래는 이미 과거 속의 씨앗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양자 물리학과 불교 철학의 만남입니다. 일본, 미국, 유럽 정보기관들은 그의 예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보고서는 과학조차 무시할 수 없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2024년 베이징 포럼 이후 중국 정부는 그의 해외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공산당의 몰락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인터넷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막을 수 없습니다. 물처럼 흘러 길을 찾습니다. 유민천은 말합니다. 모든 어둠과 혼돈은 정화 과정입니다. 동방에서 천년의 본능이 새 시대를 알립니다. 그러나 낡은 것이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보입니다. 현재 겪는 혼란은 더 큰 부여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한반도의 변화는 단순한 정치 변동이 아니라 문명적 전환입니다. 물질에서 정신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정신의 왕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예언은 운명을 정하지 않습니다. 준비의 기회를 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일어날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마음을 열고 정신을 맑게 하고 서로 손을 잡으면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는 예언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한반도가 동방의 빛이 될지 아니면 꿈으로만 남을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유민천은 구원자가 아니라 깨우는 자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힘은 우리의 준비와 행동에 있습니다. 산의 사람처럼 굳건히, 바다의 영혼처럼 포용하며 불의 여인처럼 정의롭게 행동하십시오. 각자가 작은 지도자가 될 때 한반도는 진정한 세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유민천의 마지막 경고, 한국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선택받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정화되었고 이제 빛을 받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빛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될 것인가, 구경꾼이 될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언이 현실이 되는 날,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